자, 첫 번째 사연은 바람 따라 걷고 구름 따라 걷는 21살, 21살의 그림쟁이의 21살 그림쟁이의 유랑 인생입니다. 이거는 2부고 잠깐만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보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4년 9월 19일 갓 20살 미대생으로 피드백 받은 학생입니다. 그때 받은 피드백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입시에 대한 매몰된 생각들 그리고 미련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시라는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해 저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보노님이 말씀해주신 그림을 봤을 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말에 답을 내리고자 혼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해결 방법은 일단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만들자였습니다. 그렇게 영화와 드라마, 책과 같이 영감을 주는 미디어를 많이 찾아보고 새로운 운동과 취미들을 배우면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었던 번아웃 관련해서도 며칠간 그림을 쉬어보기도 하고 격일로 그려보기도 하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도 조절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경험과 생각들을 해보며 제가 원하는 직업은 컨셉 아티스트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히 컨셉 아티스트로서 영화나 게임 회사에서 원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1차적으로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전 단순히 강렬한 그림보다는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그림을 더 선호한다는 걸 발견했고, 크레이그 멀린스와 같은 대가분들처럼 감각적이면서도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은 조금 이따 읽어보고 한번 짚어만 볼게요.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답을 내리고자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라는 이 생각해 봤다의 과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그걸 일단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화질이 꾸질꾸질한다 했더니 해상도가 지금 떨어져 있었네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자꾸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찾지 말아라. 솔직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해봐야 그냥 뭐 유튜브 보다가 그림 좀 막 그리다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 보고 뭐 하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고 뭐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했을 것 같아. 그죠?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크레이그 멀린스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탁 꽂히는 다음에 휙 가버리지 않아야 돼요. 핵심 메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 무슨 일 생기는 줄 알아요? 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가르쳐 주는 걸 하다가 샛길로 새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이거 잊어버리고 있어. 보통 그런 증상이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어쨌거나 다시 와서 그냥 생각만 해봤어. 네. 그리고 번아웃에 관련해서도 그냥 쉬어봤어. 그냥 격일로 그렸어. 그냥 번아웃이 뭐겠어요? 약간 지쳤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쉬어버린 거야. 그냥 생각해보고. 그거 봐요. 그냥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진짜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요. 되게 게으른 방식이죠. 뭔가 답을 찾을 때 있어서 너무너무 게으른 방식인 거예요. 사실. 가만히 이러고 생각하는 거야. 전부 다 지금 보면 그 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주왕복선 만들 줄 아나요? 우주왕복선? 그럼 만약에 가만히 이러고 한 3700년 정도 생각하면은 3700년이에요. 3700년. 우리 수명보다 길죠. 3700년 동안 우주왕복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 갑자기 막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확한 건데, 사실 공부를 하고 무언가 답을 낸다라는 과정은 진짜 명확한 건데 여러분 되게 게으르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몸만 게으른 게 아니라 머리도 게으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어떠한 답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컨셉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도 그랬지만 결론을 내리고 나서의 행동들도 되게 비슷해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좋아.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그려야겠다. 그래서 취업해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들보단.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혀 업종하고 안 맞아요. 전혀 업종하고 안 맞아 지금. 그게 너무너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나 좋아하는 걸 그려야지. 그러면 취업될까? 이 정도의 사고 과정이 거쳐버린, 이 사고 과정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이고 지금 그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그리고 있고 내가 이런 회사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고 이 과정들을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여기까지도 지금 도달이 안 된 상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딥한 내용까지 막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흔적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거의. 네, 봤던 그림들도 있습니다. 네, 봤던 그림들도 있어요. 2차 피드백입니다. 지금. 네, 새로운 그림들도 있고 예전 그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이 더 그런데 주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요. 주변에 대한 인지가.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맛있으니까 쟤도 맛있겠지. 아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 손님이 오는데 이 손님들한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맛있겠지 하고 그냥 내버리는 거야. 식당을 차렸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팔리겠지 하고 내버리는 거야. 보통은 다 그런 폐업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 상대의 입장과 내 입장의 차이라는 거를 빠르게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리는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인지를 못한다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수동적으로 자란 문화 때문이기도 해요. 두 번째 거 볼게요. 하지만 입시가 거의 끝나고 지금까지 학원 없이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며 거의 유랑하듯 체계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5월달에 군에 입대하기에 남은 동안은 마음 편하게 지내다 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지금까지도 그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싶은 욕구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먼저 펜을 잡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데 뭐 남은 기간 동안이라고까지 표현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도.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표현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우 잠깐만요. 오늘 뭔가 세팅이 평상시랑 달라가지고 네. 오케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군대 가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라고 한 번 더 얘기한 꼴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할 텐데 보통 군대 가면은 말년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말년휴가 뭔지 아세요? 군인들은 주기적으로 이 휴가를 제공받는데 병장이 되면은 대충 뭐 8박에서 9박 정도의 휴가를 받아요. 그럼 만약에 뭐 3월 27일이 뭐 내 전역하는 날이다, 제대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 휴가 복귀를 3월 26일 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쭉 해갖고 3월 26일 날 복귀하고 다음날 전역하는 거죠. 그러면 휴가 출발하는 날이 저녁날처럼 되거든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말년휴가 출발하는 날 나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알바 등록한 거하고 학원 등록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학원 다니고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양해 부탁드려서 저는 이 기간이 조금 한 3-4일 됐었는데 더 됐었나? 아무튼 그래갖고 이 기간 동안 제가 죄송한데 부대 복귀를 해야 돼서 일을 조금 땜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들어가서
마무리 짓고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 또 일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냥 살아요. 이 정도 살아야. 더 잘하시고 더 대단한 분들은 더 엄청난 걸 한다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마 티를 안 내고 싶었을 거예요. 살짝 티를 안 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런 데서 다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건인가님 군대 얘기 그만하시고 본인 좋아하는 얘기 말고 타인이 좋아하는 얘기 하면 됩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말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싶은 욕구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먼저 펜을 잡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리는 것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만 거의 좋아하는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죠? 얼마나 그리는지는 전혀 안 중요해요. 이거는 많이 이런 스케줄링이라든지 자기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 시간표를 짜가지고 뭘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시간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간을 주는 건 그동안 연구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안 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죠? 좀 자유분방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이 잘 안 되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거 뭐 또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군대 갔다 오면 뭘 하냐면 저처럼 막 또 더 심하게 막 팩트 폭행하면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선생님들을 꼭 찾아가거든요. 답 안 나옵니다. 그걸로는 찾아가셔도 답 안 나오고요. 1차적인 맞죠? 글 보면 알아요. 1차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이번에도 보고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느낀 건 뭐냐면, 군대 갔다 오시면 결국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군대 가서 뭔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리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빨리 그냥 취업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근데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취업하고 금방 관둘 겁니다. 오래 못할 거예요. 막 3년, 5년, 7년 이렇게는 못하실 것 같고, 관두고 또 뭔가를 찾아다닐 것 같아. 그림을 다시 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종을 찾아간다든지 하실 것 같은데, 하세요. 그냥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래도 분명 할 거예요. 장담하는데 분명 박진우라는 사람은 할 거야. 이거를 하세요. 그냥 죄책감 갖지 말고 하세요. 어차피 박진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냥 하세요. 하고서 후회를 거치세요. 20대 내내 20대 내내 후회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돌아보신 다음에 그때는 한 군데 정착하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근데 그게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기를 조금 더 추천드리겠네요. 만약에 근데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축구 몰라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었던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웨인 루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그 학자였어. 뭐 관련 전문가 학자였어. 이걸 연구를 하는 분이었는데, 웨인 루니는 30대 초반 정도가 되면은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가 되면은 분명히 자기 관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 저 사람 자기 관리 잘 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웨인 루니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혈통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DNA에는 그 나이쯤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좀 찌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지고. 근데 진짜 귀신같이 딱 그 나이가 되니까 살이 찌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그때부터 기량이 급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조용하게 이제 잊혀지면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체형과 성격이 계속 바뀌어 나가게 돼요. 정말로 계속 바뀌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모르니까, 박진우님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그림을 계속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박진우님처럼 되게 자유분방하신 분들이, 그림은 자유분방한 선택지를 갖고 있는 직종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내 맘대로 막 그리면서 뭔가 표출하고 표현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그러면서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림, 이 상업미술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정해져 있는 상품을 만들어요. 되게 반복적이고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업무라는 예술작품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업무 본다는 표현이 훨씬 맞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안 맞아요, 전혀. 박진우님하고 성격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추천은 잘 안 해요. 어차피 준비도 잘 안 될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자유분방 스타일들이 대체로 그림을 좋아해서 왔다가 그냥 선생님들하고 트러블만 계속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선생님들하고 트러블만 내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다가 그냥 떠나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래 보여요. 이게 두 번째 피드백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성실하게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마 올해는 잘 안 갈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열심히 꾸준히 하실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런 자유분방 스타일들은 꾸준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진우님은 약간은 좀 변수가 있는 성향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제 말이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경험상 비슷한 분들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면 아마 미래에도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들이 오면은 이 사람의 미래가 약간 불안하면은 한 2-3개월 보면 바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줘요. 계속 학원은 다니고 있지만 분명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당신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갈 거다. 나가고 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이유로 학원을 계속 다닐 거고 이런 이유로 학원을 나가게 될 거고 나가고 나서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보통 잊어버리죠. 1-2년 뒤에. 그리고 나갈 때 되잖아요. 나갈 때 되면 제가 다시 얘기해줘요. 봐라, 기억나냐? 내가 그때 당신 그렇게 나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그때 떠올려요. 보통 맞아요. 그리고 나가고 나서 한 1년 있다 1-2년 있다가 연락을 해보면 그것도 맞아요. 대부분 맞아.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는 못 보죠. 못 보는데 이 성향인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신기할 게 없는 게 저는 직업상 엄청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근데 비슷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에르위르나님 안녕하세요. 기억납니다, 닉네임. 반가워요. 그래서 진우님이 정말 남한테 굽히고 타인이 만들어놓은 이 틀 안에서 내가 무언가 타인의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졌다. 내가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철이 든 것 같다. 근데 그게 내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결과물들이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솔직히 이런 성향이 아니더라도 군대 갔다 오면 많이 바뀌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입대하잖아요. 내년 5월도 아니고 올해 5월이면은 이제 거의 한 달 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왠지 다녀오시고 어차피 21살, 22살은요 고등학생하고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막상 상담해보면 그냥 진짜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서 나이 들어야 되고요.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하신 게 공부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물론 뭐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열심히 하셨고 뭔가 이런저런 것들이 좀 습득이 되셨고 그 뭐 형태를 잡는다든지 뭐 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어느 정도는 하시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다시 제대로 직업적인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결국엔. 그래서 입시미술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했었던 분들은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또 보상심리 반드시 생기거든요. 내가 그래도 입시미술 또 다른 분야긴 하지만 몇 년 했는데 고생했는데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 학과들 이제 약간 요런 서브컬처 그림을 그래도 가르쳐주는 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대학을.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저도 많이 가르쳐 봤죠. 거기서 배우시는 게 막 엄청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아예 의미 없진 않지만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 학과를 다니시면은 학원하고 차이가 좀 있죠. 학원을 이 그림 공부로서 상업 그림으로서 공부가 100이라고 한다면 학과 공부는 보통 20 잘해야 30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심지어 중간에 방학 있죠. 근데 다만 이걸 선택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차피 학사를 딸 거라면 이거라도 배우면서 따라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뭐 가르치는지도 많이 봤어요. 저는 학생 받아봤으니까. 아무튼 그렇고 한 달 그냥 즐겁게 보내시고 갔다 오시고, 갔다 와서도 그냥 잡다구리하게 이것저것 하세요. 박진우라는 사람은 그걸 할 거야. 결국 합니다. 돈도 벌고, 이거에서 돈 벌고 저거에서 돈 벌고, 여기서 깨져보고 저기서 깨져보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먼저 느끼고, 보통 진우님 같은 스타일들은 어디 직업적 정착도 좀 늦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경우가 많으니까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다행히도 근성은 좀 있으시니까 꽂혔다 싶으면 그거는 아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우님 피드백은 여기까지.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2차 피드백 처음 보냈던 그림들이요. 막판에 보내주신 거를 저는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보내주실 게 있다면, 지금 보내주실 게 있다면 지금 보내주세요. 빠르게.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근데 아마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보내주세요. 그래도. 제가 전두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두엽은 이제 앞에 있죠. 앞에 있는데, 걔네가 이제 마지막에 성장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그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늦게까지 커요. 되게 늦게까지. 그리고 한 25세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슬슬 성장이 멈춘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고, 증상마다 좀,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우 따라 좀 다른 거고.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입니다. 노화. 뇌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노화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해 그 이전 해보다 공부를 더 못하게 되고, 학습도 느려지고, 신체적으로도 더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32세, 33세 이제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어디든 취업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어디든 취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공부해갖고 20대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무슨 케이스가 있냐면, 원래 20대 때도 뭔가 되게 잘했어. 이거 해도 잘하고 저거 해도 잘하고 되게 똑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똑친 사람인데, 그냥 어떠한 불가항력적, 진짜 내 이유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20대가 조금 방황이 있었는데 좀 늦게 시작한 경우, 뭘 해도 똑치였어요 이 사람. 그런 경우.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나중에 막 22세, 23세 이제 넘어갔는데 내가 이제 와서 20대하고 경쟁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뭐 40대 후반, 50대 아니면 60대 정도 되는 부모님들 스마트폰 가르쳐 드릴 때 되게 답답한 경우들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걸 잘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가르쳐줘도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이해도 잘 못하시고 되게 답답해요. 보면 약간 그 느낌이 이제 한 60% 나오기 시작해요. 그쯤 되면 한 50-60% 정도. 그러니까 20대들의 습득 속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쯤 되면.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알바하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취업이잖아요. 좀 전문 기술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거든요. 훨씬. 진우님 일단은 다운 받았고요.
그리고 뭐 늘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뭐 막힘이 없었는데 큰 진짜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것들은 핑계 댈 게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핑계 댈 게 없어요. 일단은 그림 볼게요. 근데 사실 뭐 한 장 더 있긴 한데 잠깐만요. 이렇게 가지고 PSD는 지금 못 열어요. 제가 방송 깨집니다.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고 스케치 연습도 조금 하셨는데 요즘 나오는 이런 업종에서 쓰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진우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는 저 이거 그렸는데 이것도 좀 봐주세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요. 뭘 지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걸 판단했는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만 자꾸 따져요. 저 이거 그런데 잘 그렸네요. 잘 그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그리게 됐는지, 이걸 어떻게 그렸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처음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림을 뭐 어떻게 그렸는지를 넘어서 이분이 지금 요즘 이제 사실 영화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컨셉아트 영화 컨셉 아티스트가 되게 조금 희박하니까 짧고 업계가 좀 좁죠. 그쪽은 상대적으로 거의 게임이 대부분인데 요즘 게임 컨셉 아티스트의 그거라고 보기에는 되게 좀 멀어요. 멉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약간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뭐 30쯤이라는 노래 아나요? 여러분 김광석 노래인데 이런 포크송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김광석의 노래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데뷔가 안 되는 거죠. 상업이란 게 그래요. 상업이란 거는 그 추세가 너무 중요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품성이 맞지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 얘기했으니까 뭐 김범수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나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노래를 내도 지금 막 멜론 차트, 지니 차트 이런 데 상위에 못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더라도 금방 내려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왜냐면 트렌드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왜 추가 그림을 굳이 보내주고 싶었던 그 심리가 뭐였는지. 저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뭐 해줄 수는 있죠. 그냥 뭐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데 선생님으로서는 안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칭찬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로는 안 되고, 혹시나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우님 군대 잘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여러가지 경험들 해보시고 쉽지 않을 거예요. 안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어느 한 일을 하다가 이게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됐어도 또 다른 게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또 군대라는 환경이 또 억지로 이 사람의 성향들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바뀌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한번 겪어보셔야 될 거고, 아직 너무 어립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요.